에세이는 총 200문제 중에서 100문제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Part2는 25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Part1은 6개의 사진이 제시가 되는 반면에 Part2에서는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주어지지가 않죠. 어쨌든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가 않고 Mark your answer on your answer sheet 얘네만 주어지기 때문에 집중력을 고도로 발휘를 해서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듣고 Who's responsible for sending this email? 이런 문장을 던졌을 때 단어 하나만 쓱 듣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누가 담당해? 뒤에 거? 라는 말이 들어오게끔 공부를 한번 해볼 거고요. 특히나 Part2에서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 선택지를 소거하시면서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Part1과 마찬가지로 Part2도 바로 마킹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얘네의 경우에는 집중력이 흐려질 경우에 그 다음 문제까지 영향을 주고 소위 말하는 연쇄 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지만 쿨한 자세를 지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Part2에서 가장 중요한 들을 재료로 의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문문의 경우에는요. 구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시게 되면 굳이 이게 어떤 의문문인지를 막 정리하고 이거를 갖다가 구분하고 이러지를 않아도 무슨 상황이었고 어떤 말이었는지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문제를 푸는 건 일도 아니겠죠. 왜? 말이 들어오게 되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의문사 의문문, 일반 의문문, 부정, 부가 의문문, 평서문 이렇게 4가지를 나눠서 공부해 볼 건데 사실 이 평서문의 경우에는요. 이 question mark가 달려있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Part2에서 이렇게 question이 주어지는 자리에 이 친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갑작스럽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한다던가 사실이나 어떤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던가 혹은 결국 잘 들어보면 물어보는 건데 간접적으로 질문하는 것들이죠. 걔네를 이 question 자리에 던지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도 저희는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우선 의문사 의문문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사 의문문은요. 말 그대로 누가 해? 언제 해? 어디서 해? 라고 물어봤을 때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쉬운 의문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문사 의문문으로도 충분히 어려운 문제를 제시를 해서 여러분들을 혼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고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애써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누가 해? 언제 해? 어디서 해? 라고 하면 누가 해? 언제 해? 언제 할 거야? 어디서 할 거야? 어디서 했었어?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yes or no로는 대답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들으시면서 who, where, when 이라고 들려줬는데 갑자기 A, yes 라고 하면 속어. where 이라고 물어봤는데 no 라고 하면 속어. 하시면서 가보도록 할 거고요.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지만 조금만 공부를 해봐도 바로 느낌이 오실 부분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됩니다. 사실 이 선택지들은요.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런 선택지들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게 답이 된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주시고 사실 잘 생각해보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건 상대방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못 줬고 얘가 정보 제공을 못했어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I don't know exactly.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모르겠다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Let me check. 저를 하여금 체크하도록 허락하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Let me 다음에 동사 원형이 배치가 되면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체크할게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깔끔해요. Let me introduce myself. 표현하시죠? 제가 제 소개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했듯이 Let me check. 제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전 지금 모르니까요. 또 그거 아직 결정 안 났는데요. It hasn't been decided yet. It hasn't been decided yet. 그거 아직 결정 안 났어요. 이 친구도 정말 빈번히 정답 선택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Part 1에서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has been pp를 쉽게 해석하고 드러내고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었기 때문에 결정됐어. 결정 되어졌어. 이 표현에다가 not yet이 들어가서 그거 아직 결정 안 됐는데요? 라는 말로써 귀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정말 쉬운 선택지가 되겠죠? 그 다음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Melissa might know. 멜리사가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도 정답 선택지로 등장할 수 있고요. I'll find out. 제가 지금 모르겠으니까 제가 한번 알아내볼게요. 정답 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 표현과 이 표현은 최근에 기출됐던 표현이기 때문에 꼭 정리해 두시고 정보 제공을 하지 못했을지언정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건 정답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Part 2는 사실 Q&A가 아니라 Q&R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정보 제공을 못했어도 모르겠는데요.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왜 정답이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인 전략 3개 리마인드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빈출 어휘 암기하는 부분은 저희가 매일매일 하기로 약속을 했었고 하고 있고 답변 유형 파악하기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많이 드릴 거고 드렸지만 정말 중요하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이 정답으로 등장할 수 있고 어떤 답변이 오답으로 등장할 수 있는지를 안다는 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 3번째가 바로 오답 선택지의 후보가 됩니다.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그걸 갖고 장난을 막 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이 맥락 현상이거든요. 뭔가 비즈니스 맥락의 어휘들을 막 던져주고 슬쩍 들었을 경우에는 왠지 걔가 답인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내는 표현들 있죠? 걔네를 던져줍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요. 들으면서 아닌 것들을 바로 X, 즉 속어 처리를 하면서 듣는 게 특히나 Part 2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전체적으로 who부터 why까지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아직도 who나 when이나 where의 의문문의 경우에는 쉽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특히 where의 경우에는 발음을 간혹 where이라고 안 주고 where라고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when 하는 것과 where 하는 것의 발음 차이도 구분 한번 해보시고요. who 의문문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이 친구는요. 아직까지도 쉽게 등장을 하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물어봤는데 누가 담당해? 라고 물어봤는데 그거 누구누구 담당 아니야? 라고 되물어보는 응답들도 정답 선택지에 최근에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또 저희가 사람 이름이라든가 인칭 대명사 또는 직위명과 부서명을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는 눈치를 채셨겠죠. 누가 담당해? 풀 센텐스를 안 주고 직위명만 던졌는데 정답이 되는 경우가 있죠. 어느 부서? 라고 물어봤을 경우에 부서명을 던져주는 경우 물론 있겠지만 후라고 물어봤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사람을 던져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주의해 주시고 누가 담당해? 누가 하기로 되어 있어? 누가 갖고 있어? 모르겠는데요. 정답 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후에서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는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분명히 후는 사람 이렇게 공부하셨을 텐데 장소로 답변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누가 갖고 있어? 이 표현이거든요. Who has the report? 보고서 누가 갖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 회의실 책상 위에 한 장 있던데. 그거 내 사무실, 내 책상 위에 한 장이 있어. 이런 식으로도 답변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친구가 있죠? 바로 전치사예요. 장소나 방향,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후로 물어봤지만 where로 답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누가 갖고 있어? 이 표현은 사실 어딨어?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저희는 영리하게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what 의문문 한번 볼게요. 사실 앞서 봤던 who의 경우에는요. 사실 who만 들어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아직도 허다해요. 그러나 what 의문문의 경우에는 what 자체가 키워드라기보다는 뒤에 따라 나와주는 표현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게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는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의견을 물어보거나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뭘 물어보는지 알아서 말이 들리는 바람에 문제를 맞추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것을 그래, what do you think of? 라고 물어봤을 때 do를 잡고 think를 잡고 이게 아니라 어차피 들려줄 때 what do you think of? 라고 해주지도 않잖아요. what do you think of something? 이랬을 때 뒤에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에 대한 정보, 의견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이 정답 선택지가 당연히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계획인데요. 비동사 플러스 ing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 next week, tonight 같은 시간 표현들이 붙게 되면 뭐 할 거야? 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ing가 무조건 하는 중이다 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또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도 빈번히 등장을 하죠. What was the report about? 그 보고서 뭐에 대한 거야? 그러면 주제에 대한 답변을 던져주는 선택지를 깔끔하게 골라주시면 돼요. 아무것도 주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걸 물어보는 건지를 내가 말을 알아들어버리면 훨씬 더 빠르고 깔끔하게 선택지를 골라내실 수가 있겠죠. 자, 앞서 강조드렸지만 what은 what 자체가 키워드가 아니다. 뒤에 따라 나와주는 표현 자체가 키워드다. 그래서 여기만 쓱 듣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표현들까지도 체크하시면서 들어주셔야 돼요. 그 중에 제가 많이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표현인데 should의 경우에는요. 해야 한다라고 많이 외워왔잖아요. 근데 should를 활용해서 질문을 한다는 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어떤 선택지를 기대하고 이걸 던지는 건지를 알아야겠죠. 사실 이 should는요. 해야 한다는 뜻 물론 있죠. 근데 이 표현을 활용해서 어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조언, 충고 또는 의견 따위를 구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What should I do with the report? What should I do with it?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제가 이거를 뭐를 하면 되죠? 뭐를 해야 되나요? 라고 상대방의 조언, 충고,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명령문,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하는 제안, 권유의 의문문, 혹은 이렇게 하자, let's, 동사문요. 이런 표현들도 정답으로 등장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정답 선택지를 골라내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이 무슨 말을 물어봤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should를 가지고 물어봤을 경우에는 꼭 상대방의 의견, 조언 또는 충고 따위를 구할 때 쓸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시간을 물어보고 종류를 물어보는 의문문인데요. 이 친구들은 사실 그닥 힘을 주지 않으셔도 충분히 드러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앞서 또 언급을 드렸지만 얘 자체가 키워드가 아니고 이 한 덩어리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몇 시에 시작해?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 너가 매니지를 하니? 라는 거기 때문에 what만 씩 듣고 끝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다 체크해서 드러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which인데요. 어느 것을 선택하실래요? 이걸 하실래요? 저걸 하실래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끔 물어봤을 때 저는 이거 할게요. 저는 둘 다 괜찮은데요?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생겨요, 여러분. 저는 둘 다 별론데요? 하는 경우 있고요. 특히나 제가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which 다음에 명사가 던져지기 때문에
어떤 걸 선호하세요? 혹은 어떤 객실을 선호하세요? Which room do you prefer? 이라는 문장을 던졌을 때 대답을 할 때는 Actually, I like the spacious room이 아니라 spacious one이라고 던지게 돼요. 왜? 여기 명사를 갖다 썼죠. 다시 한번 반복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one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which는 무조건 one이 답이다. 이게 아니라 what으로 물어봤을 때도 one이 답인 경우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왜인지를 알고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어떤 음료를 드릴까요? 주스를 드릴까요? 물을 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커피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선택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고 어차피 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재밌게 선택지를 선택해내실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원이 답이 될 수 있겠죠. 왜? 반복하는 걸 싫어하죠? 불특정한 대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대명사 원으로 받아버리고요. 정확하게 대상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어느 가게가 늦게까지 문을 여나요? 라고 했는데 모르겠으니까 I can check the directory. 제가 안내책자를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모르니까요. 이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when입니다. 자, when으로 물어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시제를 다르게 준다고 하더라도 정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제 그 책들이 배송되어질 건가요? 배송되어질 예정인가요? 라고 예문을 드렸을 때 미래를 드린 거예요. 근데 They were sent yesterday. 그것들 어제 발송되는데요? 보내셨는데요? 과거형으로도 답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 일상생활과 접목시켜보면 제 물건은 언제 배송이 되죠? 제 택배는 언제 배송이 되나요? 이랬는데 어제 저희 쪽에서 발송을 했는데요, 이미? 이런 식으로 답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가 귀에 다르게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오답 처리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 리스닝 part 2에서 표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시게 될 텐데 no later than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얘는 여러분 늦어도 언제까지는요 라는 뜻이거든요. 뒤에 거보다 더 늦게는 아니다. 즉 no later than this Friday 이러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요 이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when으로 물어봤을 때 정답 선택지로 답변 가능하니 꼭 정리를 해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 where입니다.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음할 때 미국 발음이 아니고 영국 발음으로 줄 때 where라고 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자, 볼게요. 전형적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장소, 위치, 방향 또는 출처나 담당자, 목적 따위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줄 때 특히나 장소, 위치, 방향은요. 보통 여러분들께서 전치사를 들으시게 되겠죠. 전치사가 우리한테 장소, 위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친구니까요. 어디서 하죠? 언제 하나요? 라고 했는데 그거 아직 결정 안 났는데요? 그거 누구누구 씨가 알고 있지 않나요?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요. 분명히 where는 너무너무 장소 느낌 물씬 나는데 사람 이름 답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who에서 장소로 답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where에서는 사람 이름 답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보고서 어디 있어? 그 문서 어디 있어? 이랬는데 그거 멜리사가 지금 검토 중인데요? 그거 누구누구 씨가 지금 가져갔는데요? 그거 누구누구가 빌려갔어요.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who는 무조건 사람, where 무조건 장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꼭 정리해 두실게요. 자, 그 다음 how입니다. how는 여러분 방법이나 상태를 물어보는 표현을 한 번씩은 다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 장소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즉 방향과 방법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디렉션을 주는 선택지들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get to는
도착, 도달하다라고 해석하시면 깔끔하겠죠? 그 다음 최신 기출 포인트였는데 사실 go가 주는 의미가 워낙 강하잖아요. 가다라는 의미가 또 있다 보니까. 그래서 How did your interview go? 라고 물어봤을 때 go에 꽂힌 나머지 뭐지? 갔나라고 물어보는 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터뷰 어땠어? 너 면접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질문인 거예요. 이걸 is로 바꿔볼까요? How did it go? 어땠어? 이 표현이 여러분. 우리한테 방법을 물어보거나 상태를 물어보는 질문은 반드시 꼼꼼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써 정리하시는 거지 이를 억지스럽게 외우시지는 않을게요. 자, 그 다음 포인트가 얘는 사실 한 문장이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친구가 새로운 컴퓨터를 한 대 산 거예요. I bought a new computer yesterday. 나 어제 새로운 컴퓨터 한 대 샀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되받아치는 거지. How do you like your new computer? 새 컴퓨터 어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면 같은 질문이라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행을 가서 너무 날씨가 좋아서 바깥 테라스 자리에 앉았는데 커피를 주문한 거예요. 아직 주문하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직원분이 오셔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 표현으로 How do you like your coffee?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때 어때? 라고 물어보는 줄 알고 커피를 갖다 주지를 않았는데 어때? 라고 물어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기호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커피나 스테이크 같은 것들을 물어보겠죠. 그럴 때 여러분이 뭘 빼주세요, 넣어주세요 이런 표현들을 던지시면 돼요. 나중에 꼭 써먹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표현들은요. 얘 자체가 키워드라기보다는 뒤에 따라 나와주는 형용사와 부사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 친구들을 던져줬을 때 숫자나 횟수 표현들이 정답이 되어주겠죠. 쉬운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Y 보겠습니다. 사실 거의 정해진 것 마냥 Why로 물어보면 because 또는 because of로 답변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죠? 그리고 맞기도 하고요. 최근에도 나오기는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표현으로 주어 동사 표현을 다 안 주고 full sentence를 안 줘도 이렇게만 던진 거예요. Why did you go there last night? 어젯밤에 거기 왜 간 거야? 이랬는데 because 안 주고 to meet someone.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정답 될 수가 있겠죠? 또 아예 이유 목적 표현 자체를 안 주는 표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need to의 과거형인 needed to 또는 have to의 과거형인 had to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갔었어? 왜 했었니? 이랬는데 나 뭐뭐 할 필요가 있었었거든. 나 뭐뭐 했었어야만 했거든. 이런 것들이 정답 선택지로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ecause나 because of만이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이유나 목적 표현 따위를 생략하고도 논리에 맞게 정답을 던질 수 있는지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꼼꼼하게 해두시고 많이 들어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Why don't you 표현이 있어요. 얘는 왜 안 하세요? 가 아니라요. 뭐뭐 하는 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권유의 의문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데 되게 웃기게도 그냥 시제만 살짝 바꿔 여러분. Why didn't you? 가 되면요. 왜 안 했어? 가 돼요. Why didn't you do that? 왜 그거 안 했었어? 시제가 살짝 바뀌었는데 왜 안 했어? 라는 의미가 돼요. 들으실 때 말이 들어오게끔 하는 게 저희의 포인트,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물론 의문사들로 체크를 하지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상황이지? 라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Part 1에서는요.
여러분한테 사진이라는 시각 정보를 제시를 했지만 Part 2에서는 아무것도 주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부터 문제를 푸실 때부터 최대한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길러주시고요. 또 하나, 유난히 내가 어려운 의문사 의문문이 있다라고 하면 잘 정리를 해두셔서 직접 써보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 발음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제안을 드릴게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즉 들을 재료가 많이 확보가 되면 리스닝은 어렵다기보다 오히려 재밌다는 생각을 드시면서 학습하실 수가 있거든요. 고득점 노려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그 어떤 파트에서도 강해질 수 있게끔 들을 재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